자, 독해지겠다는 바로 문재인 의원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길이 민심과 딴 길인지 아니면 민심에 부합하는 길인지 궁금한데요. 자, 조수인 차장. 네. 갑자기 왜 독해지겠다는 얘기를 내놔서 논란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문재인 의원이 이메일로 당원들에게 그 신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과 대의원의 표심을 잡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앞으로는 독해지겠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의원이 너무 순하다. 뭐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가 느꼈지 않느냐. 그러면서 독해지겠다. 또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정태훈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문재인 의원의 이미지, 그동안의 이미지가 독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었습니까? 성품은 사실은 온화한 걸로 보였지만 예. 노선 자체는 상당히 강한 노선이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어떻게 보면 중도층 지지를 못 받은 것이 결국에는 실패의 원인이니까 결국 문재인 의원이 뭐 독해지셔야 될 일이 아니고 종전에 지나치 친노로 편향된 그 성향을 바꾸시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시는 것이지 성품을 아주 독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예. 앞으로 대권과 당권을 쥐게 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예. 네, 저도 문재인 의원의 저런 그 웃는 모습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풍모 굉장히 강점인데요. 금방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 문제라든지 또는 그 제주 강정마을에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든지 예. 이런 데 대해서 친노 강경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이럴 때 아주 독하게 리더로서의 어떤 결단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으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해했는데요. 2012년 총선 바로 공천권을 함께 한명숙 대표와 논의했던 게 문재인 의원입니다. 그랬죠. 그때 예. 총선에서 다 졌어요. 예.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서 나갔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패했습니다. 그 뒤에 크고 작은 재보선 같은 경우에도 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저 말이 호소력이 있으려면 그때 당시 2012년 때부터 무엇이 부족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을 한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다. 정책면, 노선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담았어야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인은 본인이 부드러워서 독한 이미지가 없어서 아마 그런 선거 패배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오늘 보면 그 친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의원이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지금 그 김제의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어제부터 그 전북을 1박 2일로 방문을 했는데요. 예. 이 대선 때도 문재인 의원이 호남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호남을 갔다. 그리고 어제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인데 호남에서 1박 2일을 강행군을 펼쳤다. 예. 이것 자체가 어떤 당의 전통적인 기반을 뒤흔들어 놔야만 당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친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정도로 확실한 탕평을 하겠다. 국민 보기에 개판은 없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겁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런데 네. 친노계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네. 저기서 제가 약간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네. 개파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진 거다. 이렇게 네. 원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 네. 친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불이익을 실제로 줄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보다 불이익을 줄 정도로 탕평책을 구사해서 당직을 안배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예. 주의할 것은 이것과 공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당 운영에서야 당연히 뭐 친노로만 깔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노도 하고 뭐 이렇게 결정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문제는 실제로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놓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예. 다시 말해서 당 밖의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화의 그 정도가 높은 친노들이 중심이 된 친노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본인이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도 친노들이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대선 후보 경선을 거머쥘 수가 있겠죠. 예. 자, 조수진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불이익을 줄 정도로 확실한 탕평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 좀 의아한 게요. 이번 당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할 때도 친노 그룹과 굉장한 긴밀하게 상의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친노 내부에서도 안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나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떠냐. 이런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결심을 하고 또 나와야 된다고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2016년 총선 공천권이 신임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이 출마를 결심했고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바로 문재인 의원 캠프에 전면에 포진했던 게 그 국민들로부터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친노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양정철 씨가 있죠. 예. 뭐 배째 드릴까요?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무리로 빚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2012년 대선 막판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들 공직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해야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건의가 굉장히 간곡하게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실천이 안 됐습니다. 예. 이랬던 상황에서 갑자기 친노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 행동이 옮겨질 수 있을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자, 뭐 국민들이 이제 실천하는지 아마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을 할지 이제 국민들이 아마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조수진 차장이 언급한 부분 중에 양정철 씨가 배째해드리겠다. 이거 본인이 그때 부인하긴 했습니다. 당시에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금 당권, 대권 얘기가 계속 나올 때 대권에 출마할 사람은 당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논리로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논리인지 좀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시죠. 네.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의원의 가장 좀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고 또 201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가 곧장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한 사람에게 너무나 힘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 논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01년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의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혁신 방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당권 대권 분리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당의 총재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는 사람 이거를 막겠다. 예, 이래서 굉장히 그때는 정치 혁신안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바로 DJ 때 그런 조항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총선에서 바로 대선으로 곧장 직행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10분 활용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군요.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뭐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대권 도전을 하셨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느 정도의 조직 통솔력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단지 후보로서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 당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장래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시면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좋은 않다.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자, 정태훈 변호사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야권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